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선정부를 맡고 있고요. 선정부 국어 1, 2, 3학년까지 다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바쁘신 저녁 시간대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어가 예비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많이 달라지고 중학교 때는 특히 국어 과목은 뭐 학원을 보통 지금 수학이나 영어들을 많이들 아마 하고 있으실 거예요. 국어를 다니거나 했던 친구들은 잘 많이 없더라고요, 비중적으로. 그러니까 국어에서 좀 고등학교 대비로 좀 덜 알고들 계셔서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선정부 학교에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한번 보게 되면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평이한 수준입니다. 아, 이 시험 학교 어렵지. 이런 수준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조금 몇 문제라든가 어떤 특정 부분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그 학교는 국어 시험 어렵지 라고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등급 컷들이 요번엔 조금 평이하게 쉽게 나왔는데 싶으면 98.7점까지가 1등급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00점이 뭐 10명 정도 나오는 시험도 있고 97, 8점까지가 뭐 20명 넘게 나와가지고 1등급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한 번의 시험이 좀 어려워져야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형성이 될 거라서 그 다음 시험은 조금 어려웠어요 해도 1등급 커트라인이 한 92, 3, 4점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좀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정도예요. 진짜 어려운 학교들은 보통 80점대 1등급이 형성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천정부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다. 그리고 좀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 거지만 아무래도 과중반 학생들이 좀 더 잘한다는 인식을 학생들이 다들 갖고 있고 실제 결과로도 그런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과중이랑 일반 반이랑 따로 성적 산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가주셔야 됩니다. 쉬운데 나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는데 쟤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실수가 적어서 나보다 점수가 잘 나온다. 그 측면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이 친구도 국어 잘해. 이 친구도 국어 잘하는데 항상 이 친구가 성적이 높아. 근데 실력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말 실전이라는 한 번의 선택으로 답이 딱 정해지는 거기에서의 능력 차이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긴장도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출제되는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본이 다 자습서 내용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저도 자습서를 참고하고 또 그 이외에 추가 것들을 더 해가지고 제가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학교생 그 교과서 필기를 제가 한 번씩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안 읽거나 혹은 저랑 다르게 한 부분이 있나 해서 대체로 다 자습서 내용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혼자 하는 친구들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습서를 가지고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암기에 그쳐버리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1차적으로 밑지고 있고 별표 치고 이거 뭐 이렇게만 외워서는 중학교 때는 이걸로만 해도 가능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더더군다나 2, 3학년 올라가면 그것이 기초가 되고 적용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만 몰려 있다 보면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것을 벌써 평이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바탕으로 어떻게 나오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한 암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중학교 때보다 암기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보통 중학교 때는 아예 외우면 되지 고등학교 건 다를 거야 이렇게들 많이 착각하시는데 암기의 양이 훨씬 많고 꼼꼼해야 돼요. 다만 그걸로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랑은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는 안 외워도 돼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양도 많아지고 훨씬 더 꼼꼼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시험 범위와 관련된 특히나 문학 부분에서 내용을 비교하면서 묻는 문제가 나와요. 단순히 1차적인 암기가 아니라 내가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지 틀리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문제 자체가 중요해서 문제 자체가 내용적인 거 말고요. 아마 고등학교 때 추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육사의 절정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는 시험 범위였던 1학기 때 나오는 시험 범위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감상한 반응을 적절하지 않는 것 해갖고 각각의 구절마다의 어떤 내용적인 것들을 1, 2, 3, 4, 5번을 묻거든요. 제가 이걸로 굳이 꼽아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기본 필기예요. 기본 필기.
그러니까 그대로 단어가 쓰인 것도 있고 단어는 다르게 쓰였지만 내용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구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어떤 친구? 꼼꼼하게 암기가 다 되어 있으면. 그래서 특별한 한자어라든가 처음 보는 되게 어려운 그런 표현이라는 건 안 나오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7, 80%를 차지합니다. 대체로. 문제 유형상 내용적인 어려움 때문에 와 어렵다 하는 건 한두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실수 안 하기 싸움이 선정고의 일단 첫 번째 핵심이에요. 실수 안 하기 싸움.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단답 서술형.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선정고는 조금 더 중요도가 좀 높습니다. 일단은 단답형이 그냥 단어라든가 어떤 용어 정도 쓰는 유형? 뭐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긴 문장 서술이 좀 중요합니다. 자, 예시 문제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그냥 매번 이런 유형이 나올 건데 뭐 나라는 작품 시험 범위였다 치면 길어서 못 보여드렸지만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그 문장의 첫 어절, 첫 단어를 쓰세요가 4점. 그러면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 거 우리 기본 필기입니다. 기본 필기라서 요 정도는 4점 거의 맞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실사는 4, 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런 데서 5점이 나온 거예요.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근데 보통은 1, 2, 3등급 이내로 들어간 친구들은 여기서는 감점이 안 나옵니다. 대체로 다 맞고요. 두 번째, 다를 참고해서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서술하시오. 정말 전형적인 서술형이죠. 어떻게 해소된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감점을 당하거나 혹은 아예 그냥 싹 다 8점 중에서 나머지 4점을 잃게 되거든요. 죄송해요. 이거 총 12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100점 시험에서 서술형 하나 문제가 12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4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좀 기본 내용 단어 쓸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8점을 서술을 정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서 써내는 거.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와 저거 되게 어렵겠다 싶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왜 그렇게라고 하냐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시 답안을 볼까요? 이게 예시 답안이거든요. 학교에서 답안지로 제출해준 거. 자, 이게 서술형 답안이면 아마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있어요. 라고 안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소서 필기에 이대로 적혀 있는 거 없어요. 다만 어떻게 적혀 있냐면 선후후락이라는 단어는 특정 부분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적 인간의 단어는 특정 부분에서 적혀 있고 그거를 종합해서 내가 하나의 문장으로 써 내려간다. 요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 컷이 대체로 높아요. 근데 이게 8점짜리로서 완벽한 답안으로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굳이 감점을 크게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대충 느낌만 주저리 길게 써서는 답을 안 주세요. 예를 들면 이 문장이랑 똑같지 않아도 8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해서 만점을 받으려면 목민관어서의 임무란 단어 들어가야 되고요. 주체적 들어가야 되고요. 선후후락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관찰사로서의 임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가 들어가면 8점 그냥 전부 다 주세요. 나머지 미사 여부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만 맞으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내용이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은 머리로 대충 느낌으로 이해가 다 기억이 나. 근데 문장으로 못 풀어내서 감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거는 선정고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긴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이 아예 돼야 돼요. 그래서 문장 자체를 외워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시험에서 어떤 게 키워드여서 이거에 대한 물음이 나오면 내가 이 단어 이 표현은 반드시 넣어야 돼 라는 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 내용을 쫙 봐야 되고 그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서술형으로 문장으로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한 문제에 12점 내고 서술형 이런 식으로 6점짜리, 8점짜리 이런 게 세대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대체로 이제 핵심 단어라든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빼놓지만 않으면 정답 처리가 되니까 그걸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문장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급권이 높을 때는 특히나 이 1, 2점 때문에 갈리니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국 모의고사를 이렇게 1학년 학생들 매번 보거든요. 석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 3월, 6월, 9월, 11월 이제 모의고사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매번 시험 때 포함이 됩니다. 문법하고 모의고사 문학이. 그래서 시험법이 그래서 많아요. 교과서 자체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의고사가 실시됐고 그거를 시험법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요 문학과 문법이라는 건 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문학 작품의 수만 빠지더라도 7, 8작품이 시험법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한 3작품 했는데. 그래서 시험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량에 안 받쳐주는 친구들은 완전 랜덤으로 풀어야 돼요. 운에 맡겨서. 두 번째로는 객관식만 주로 나오는데 출제 비중은 작진 않아요. 한 24문제, 서술형 빼고 객관식만 24인데 그 중에 적으면 한 4문제, 많으면 대여섯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좀 슬픈 건 공부를 다 했는데 출제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심지어 6월 모의고사는 서울 학생들은 보지도 않는 모의고사예요. 학교에서. 근데 그냥 시험 범위예요. 학교에서 수업 안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뭐 EBS 보든 자기가 인쇄해서 그냥 혼자 풀어보든 아니면 학원에서 녹음을 받든. 그러니까 보통은 강의 자체라든가 변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설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해설만 한 번 해보고 끝나면 안 되고 당연하게 변형 문제를 괜히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안 해준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듣고 못 해낼 때 나는 해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요. 선정고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선정고 말고도 몇 학교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혹은 작년 모의고사여도 포함시키는 학교들도 있고 선정고는 작년 거는 보통 안 시키고 올해 거만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3월 거, 6월 거, 9월 거 모두 다 들어갔고 아마 요번 기말만 모의고사 일정이 바뀌어서 안 들어갈 것 같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되셨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고 제가 자꾸 꼼꼼한 암기 공부량 이게 가장 기본이고 선정을 보면 시험이 조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처음 받았을 때 학교에서 1, 2, 3, 4번이 듣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발음이 잘못된 것을 아니 이게 고등학교에서 나올 만한 시험이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무시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선정이 조금 쉽다라는 얘기도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학교에서 좀 작정을 했나 봐요.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1학기 때 영어 평균이 40점대였어요. 모르셨죠? 선정 안 그런 줄 아셨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안 그랬었는데 올해 저 처음에 가르치고 나서 아이들이 점수를 얘기하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니네가 점수가 이런 거니 등급이 나올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등급 받아보니까 40점대가 나오고요. 40점대인데 등급 4등급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 중간 기말 그랬고요. 이번에 조금 나아졌어요. 2학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등급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점수가 조금 올랐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점수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적혀있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 바뀌어요. 예전에는 문법 프린트가 들어갔었어요. 3년 전까지 하더라도. 그래서 문법 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조금 완화해서 어휘 50개 너무 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만 추가가 됐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범위에다가 추가적으로 프린트가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5문항이 들어가 있고요. 객관식 29문항, 서술형 6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서술형의 배점이 크지요. 35점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이 이렇게 있다는 건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장의 1분 30초 한 문제당 그 정도를 잡아줘야 되는데 서술형에서 단답형이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단답형으로 안 내요. 선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뭐 서술형 1번 나왔는데 문장을 5문장을 줘요. 긴 문장을. 그래서 각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세 문장을 찾아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OMR 카드에 다 적으시오. 그러면
찾아가지고 그 지문을 다 적는데 아이들이 또 스펠링 안 틀리려고 조심조심 적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5분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6문제니까 시간 엄청 들어가겠죠. 객관식은 진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서술형 풀 때 거기에 시간이 안배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1학기 시험 2번의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조금 적응을 하는데 첫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시간 때문에 아이들 대충 쓰고 왔어요. 다 못 풀었어요.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아예 답을 적을 시간도 없어서 보고서 OMR 카드에 바로바로 적는데도 다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형부터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은 아까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변형 지문의 어려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교과서는 일단은 이제 제껴놓고요. 모의고사 17지문이 나오는데 이 모의고사가 다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과 유사한 단어 그리고 반대되는 단어로 어휘가 다 변경이 되고요.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아이가 내용을 흐름을 잘 꿰고 있나. 근데 그거를 어휘를 변경해서 내기 때문에 그러면 어휘까지도 암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암기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모의고사에 어휘가 나오고 교과서의 어휘만으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외로 나오는 어휘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휘량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단어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내용을 알아도 다 미끄러져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휘가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 학습 제대로 안 되면 여기서 다 실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어법은 복수 정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법 되게 힘들어하는데 문법은 뭐고 어법은 뭐야 이런 거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문법은 그냥 통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근데 이걸 가지고 각 문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능동, 수동, 수일치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걸 보통 고등학교에서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복수 정답이라서 2개 찾아라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틀린 개수가 3개니 4개니 5개니 그러면 아이들이 1개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3개야 4개야 계속 고민합니다. 이거 갖다가 그러면 시간 잡아먹겠죠. 그게 노림수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보지 않으면 고민하다가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1개만 물어보는 질문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복수, 틀린 거 개수 찾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각 과에서 포인트 되는 거 빡세게 암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요. 중학교 때는 1단원의 문법, 2단원의 문법하고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교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1단원 문법, 2단원 문법이 있는데 여기서 문법이 중요한 거는 서술형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전체 문법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니네 중학교 때 했잖아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2 때 했던 거, 중3 때 했던 게 문법 전체예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 전체 문법을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아이들에게 전체를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힘든 거는 그 전체 문법에서 뭔지를 끄집어서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요. 근데 1학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1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폭탄으로 나와서 어느 파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데 2학년쯤 되면 뭐야? 했던 거 또 나오네? 했던 거 또 나오네?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수월하고요. 1학기보다 2학기가 수월해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1학년 들어오면 죽는 소리 되게 많이 해요. 문법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다 힘들어요. 중학교 때 최상위권 친구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포인트로 준 것만 외우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끄집어서 대입해야 될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모든 학생들이 다 힘든 부분이고요. 1학년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생겼어요. 외부 지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서술형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결정의 핵심이고요. 100점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점수를 깎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등급은 보통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핵심 어법 활용해서 영작하고 순서 배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장은 아니에요. 한 줄짜리 문장은 아니고요. 보통 2줄 이상 되는 문장을 영작하고 순서 배열을 하게 되고요. 지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단어를 몇 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지난 기말고사 때는 통짜 영작이 나와버렸어요. 해석만 주고 알아서 영작해. 단어는 니들이 초이스 해가지고 니들이 선택해서 써.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다 고 6점짜리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단어를 뭘 써야 될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조금 많고요. 그래서 영작하고 순서 배열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제시어 어형 변형입니다. 그대로 순서 배열이라고 하더라도 딱 이렇게 해서 짜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시제에 맞게 변형하고 추가되는 단어 집어넣고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점이 높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문 전체 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거 하나만 딱 꽂히면 되는데 이걸 다 쓰래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서술형에서 이렇게 마킹하는 시간 10분 정도를 남겨놔야 되는데 시험 볼 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점수 받아야 1등급 나오고 2등급도 90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선정은 이제 그때그때 조금 달라서 서술형이 그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 학원에서요 수학 가르치고 있는 우수종이라고 하고요. 오늘 선동고등학교 수학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제 소개는 또 하고 가야 되니까 제 소개 있고요. 그리고 선수고 교재, 구성, 특징, 전략, 그리고 총평까지 이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 같아서 막 슬라이드로 막 하고 싶은데 또 상부의 지시가 Q&A를 좀 받아라. 어머님들 질문, 궁금한 거 있는데 질문 안 하고 끝나니까 Q&A를 받아라 라고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좀 짤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입니다. 일단은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더텅이라는 곳에서 수능 인터넷 강의도 같이 촬영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 학원들, 그리고 지금 마더텅이랑 좀 인연을 맺어가지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집들에 대한 감수, 그리고 이투스북에서 검토위원으로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고등학교 수업 교재입니다. 교과서는 리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정고등학교는 지금 좀 구분을 지으실 게 고1이랑 고2가 조금 달라요. 지금 분위기도 다르고요. 고1, 고2가 좀 다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시험 연계 체감도는 없습니다. 0%예요, 0%. 그래서 풀어도 되는데 굳이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게 그냥 어디서 옛날 거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과정도 아닌 것들도 표현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프린트 연계 체감도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구성이에요. 현재 고1, 고2가 있는데요. 조금 고1, 고2가 다른 점이라고 하면요, 단답형 문제가 1학년에는 있고요, 2학년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2학년 학생들도 1학년 때는 단답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2학년 올라가서부터는 단답형이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단답형이 2문제였어요. 1학기까지도. 근데 걔가 몇 문제로 이번에 따끈따끈한 중간고사부터는 3문제로 늘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지금 선정고등학교의 기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학년에 비해서 1학년의 학생들이 너무 좀 인재풀이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학원 설명회만 보더라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 저희 학원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는 이렇게 증설을 안 했잖아요, 설명회를. 근데 선정고만 지금 4개 강의실에서 반복적으로 하죠. 관심도가 제일 높고요. 아마 내년에도 좀 이렇게 관심도가 높고 좋은 인재풀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1학년이 내년에 더 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답형을 제외하고 선정고등학교 요 시험 구성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은 아시겠나요? 중요한 부분이 뭐 있지? 그렇죠.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1학년 기준으로 한 문제당 8.5점이에요. 889고요. 지금 객관식이 한 문제당 4.3점인데
객관식 두 문제가 서술형이랑 똑같아요. 객관식을 두 문제 틀려도 돼요. 서술형 하나 맞추면. 얘 8899니까 9점짜리 하나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을 꼭 풀어야 된다. 서술형을. 그럼 또 여기서 서술형이니까 또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술형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이 단답형에서 나와요. 단답형에서. 서술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지긴 했죠.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가 늘어서 한 문제당 6.8점인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좀 배점이 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이랑 2학년이 조금 달라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어렵습니다. 서술형도 어려운데 1학년은 서술형이 쉽다. 단답형에서 킬러 문제를 내서. 자, 시험 특징입니다. 서술형 평가 기준이 후한편이에요. 특히나 중학교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 중에 지금 중학교에서는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서술형 본다니까 와 막 엄청 막 겁을 먹어요. 저 서술형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서술형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시험 들어가서 거의 문학 작품 한 편을 씁니다. 짧은 단편 소설을 써요. 와 뭐뭐해서 뭐뭐하고 막 길게 쓰는데 그렇게까지 쓸 필요 없다. 그렇게 쓸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중요 포인트들만 다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점수 감점은 없게끔 후하게 채점을 합니다. 예일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워요. 서술형이. 거기는 진짜 꼼꼼히 써야 되는데 서술형은 그 선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좀 당연히 써야 되는 애들만 써주면은 감점 나가지 않습니다. 자,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 서술형이 중간 난이도예요. 중간 난이도. 여기 괴랄한 난이도의 단답형이라고 있죠. 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조금 좀 망설여졌는데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괴랄해요. 여기에 많이 괴랄합니다. 그러니까 풀라고 내는 느낌이 아니야 학생들이. 근데 중요한 게 꼭 푸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 가나 수학 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꼭 풀어요. 그러니까 선정고 선생님들이 계속 출제를 하고 이번에 2문제에서 3문제로 넣은 건데 왜 괴랄하냐면 이게 자작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만드세요. 문제를. 근데 보통 일반적인 거의 웬만한 학교는 수학 문제를 사실 만들지 않으세요. 뭐 당연히 중간 난이도 문제들은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 괜히 어려운 문제 만들었다가 이거 오류 생기면은 애들 재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킬러 문제들을 다 어디서 내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많이 들었죠. 수학하면 모의고사 풀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숫자만 바꾼다던가 아니면 한 2007년도 거 갖고 오면 애들 몰라요. 모의고사 기출인지. 보통 모의고사 기출 킬러 문제도 변형을 해서 내는데 선정고 같은 경우는 자작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요. 학생들은 사실 거의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고. 근데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게 틀려도 돼요. 그냥 안 풀어도 돼요. 저는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풀지 말라고 해요. 그거 다 틀려도 2등급이 나옵니다. 그거 다 틀려도.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중간 난이도라고 했잖아요. 쉽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공부 안 해도 맞는다는 아니지만 공부를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면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 기준은 한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틀릴 일이 없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중기만 잘한다면 모르는 문제 없이 수월하게 풀 겁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데 쉽다는 게 아닙니다. 2학년은 정해야 된 구조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냥 과목이 어려워요. 이게 수원 숙제가 수능 출제 범위잖아요. 수능 출제 범위다 보니까 그냥 평이하게 내도 애들이 못 풉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해야 된 구조의 문제지만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등급 구분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 말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수학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도 있고 제가 힘들 때, 제가 힘든 거는 사실 뭐 문제가 어렵고 설명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학생들 반응이 애들이 막 딴 생각하고 있고 몇 시에 끝나지 아니면 막 졸고 있고 이 수업만 한다고 하면 애들이 다 싫어해요.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게 어떤 수업인지 아세요? 증명입니다. 증명을 사랑해요. 증명을 사랑하고요. 증명이 아예 대놓고 단원에 이름에 들어가는 게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 명제 파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1 수열 파트에 귀납법이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가져가도 야 너 이번에 증명 있니? 야 증명 꼭 해. 요것만 가져가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문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실까봐 증명의 역사를 갖고 왔습니다. 증명의 역사예요. 고1 수학합니다. 23년생이니까 올해 거죠. 이번에 본 중간고사. 지금 한 문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두 문제예요. 제가 실수를 하나 빼뜨렸어요. 두 문제. 서술형 4번이랑 한 문제 더 있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두 문제, 21년도에 두 문제, 20년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증명을 더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입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 23년도 올해 거예요. 올해 기말고사. 그리고 작년 기말고사에 증명 두 문제 냈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로 냈는데 이 빈칸 채우기는 사실은 모든 학교가 돼요. 왜냐면 증명 단원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예전에 어머님들 뭐 준비하실 때 이런 빈칸 채우기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수능에 자주 나왔었고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요즘엔 안 나오는데 너무 자주 나왔으니까 출제를 하는데 중요한 게 요 변화죠. 최근 요 최신 변화 최근 들어서는 다 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생들은 시험 전에 선정부는 다 증명을 하고 갔거든요. 증명을 다 연습하고 갔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문제 더 있다고 했잖아요. 한 문제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좀 평이하게 나왔고요. 예년 같은 경우도 다 쉽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서술형 4번에서 증명을 좀 어렵게 냈어요. 증명 두 문제였는데 한 문제는 좀 쉽게 준비만 하면 다 맞출 수 있게, 두 번째는 수학 공부를 꼼꼼히 해야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술형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게 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선택이 아닙니다, 학생들. 그래서 내신 대비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하위, 중상위, 상위 이렇게 써 있는데요. 뭐 등급으로 예를 들면은 4등급 이하, 4등급부터 그 이하 친구들, 그리고 2, 3등급 친구들, 2등급 커트부터 3등급 친구들, 그리고 1, 2등급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뭐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사실 뭐 선정뿐만 아니라 어디 학교를 가나 정해야 될 문제 계속 해야죠. RPM 같은 수준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될 거고요. 2, 3등급들인데 여기가 선정고에선 제일 중요한 그 수준이에요. 변별력이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면 단답형 세 문제가 괴랄하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1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단답형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자작 문제고. 다 틀려도 2등급이에요. 딴 거 다 맞으면. 그래서 그거는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1등급 받으려면 당연히 풀어야죠. 상위권, 최상위권 되고 싶으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기준을 한 2등급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님들 2등급 정도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인서울권에 뭐 좀 이름 들어본 대학교, 상위 대학교 가려면 2등급까지는 맞아야 된다, 수학.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처럼 다 틀리더라도 2등급 나옵니다. 뭐만 안 하면? 실수만 안 하면. 실수만. 근데 단답형을 제외한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다 중난이다 보니까 3등급 정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이면 그 객관식과 서술형을 다 풀 수 있어요. 다 모두가. 이거는 실제로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 하나를 하냐 안 하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3등급 중위권 친구들이랑 2등급 커트라인 친구들이랑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수학을 하면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변별력이 없이 모두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친구들은 무조건 못 푸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해야 돼요. 실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객관식에서 배점 작은 거, 앞부분에서 3번, 4번 이런 거에서 실수를 하면 그래도 2등급이 커트에 걸리기는 해요. 근데 좀 배점 큰 거에서 실수를 했다 싶으면 바로 3등급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단답형을 맞춰야죠. 딴 거는 당연히 실수 하나도 없이 다 맞춰야 되고 단답형을 맞춰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단답형 같은 경우에 자작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뭘 낼지도 모르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야 여기서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 이건 사교육 카르텔이야. 뉴스에 나와요 지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범위에 있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구조들, 정확한 이해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퀄리티 좋은 문제들은 사실 어디 학교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동일하게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중요도는 기출문제 중요도는 진짜 귀에 딱지가 않게끔 들으셨을 거예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식 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학은 당연히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암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1등급 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그런 학생들이 보통 독한 학생들이 여학생이 좀 많아요. 수학 그냥 외워버려요 얘네들은. 그래서 1등급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막 수업하다 보면요 제가 막 놀래. 이거 왜 이렇게 째려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끼를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니까 자기도 알고 나 이해 못해 나 외워버릴래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선정고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 기출 나오니까 외우면 돼요. 풀이 과정 이거 봤어? 나 이거 봤던 거야? 외워서 풀 수가 있는데 선정고 같은 경우는 암기식 풀이는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해해야 되고 그 문제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나 기출 킬러 문제나 선정고등학교 어려운 문제나 똑같아요. 그냥 이 문제도 어렵고 이 문제도 생각 좋고 접근 좋단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가요. 아예 완전히 처음 보는 문제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해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자기가 좀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수학을 좀 모르겠으면은 그냥 외워버릴 이런 성향이다 싶으면은 선정고는 좀 비추해 최상위권을 노리는데 자기가 그럼 선정고는 좀 비추를 합니다. 네, 선정고등학교 총평입니다. 선정고등학교 총평은요 학창 시절에 전형적으로 수학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다 봤을 거예요. 맨날 보면은 혼자서 막 웃고 있어. 그래서 야 뭐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수업 시간에 증명한 방법 하고 있어. 이러면서 웃고 있어. 보통 그런 학생들이 뭘 좋아해요? 수학 말고 물리 좋아하죠. 수학 좋아하고 물리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 수학교육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선정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됐어요. 제가 그 자작 문제 만드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 1학년 학생들도 어디 여기 뭐 섞여 있더라고요. 그럼 알 텐데 제가 뭐 공적인 자리고 지금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성을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성씨가 많이 특이합니다. 제 성씨가 우씨거든요. 우수족인데 우씨도 특이하잖아요. 저만큼의 특이한 성씨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예비고1 학생들이 1학년이 됐고 뭐 고1 학생들이 고2가 됐는데 그 성씨 특이한 선생님이 있다 우리 학년에 그럼 준비해야 돼요. 그 1학년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그 학생들이 알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름 몰라도 돼요. 성씨 특이한 거 까먹어도 수업하다 보면 알아요. 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막 띄워줘요. 자기가 만든 문제를. 만약에 자기 학년에 그 선생님이 있다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뭐 제가 웃으시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혼자서 웃는 학생. 그 전형적으로 혼자서 웃는 학생이 지금 출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출제할 생각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명문고가 되려고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선정고등학교가 지금 알아요. 지금 선정고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단답형을 지금 더 늘렸고 마침 요 학생이 지금 1학년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애들 왔네? 야 그럼 내 자작 문제를 더 보여줄까? 세 문제를 늘렸어요 지금 저희 학원만 봐도 알아요. 지금 선정고 4개의 강의실에서 똑같은 거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들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내년에도 좋은 인재풀이 들어갈 겁니다. 선정고에는. 그리고 그에 따른 시험 기류가 유지가 되던가 아니면은 상향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2학기 때 상향을 했고요. 3문제로 늘렸으니까. 그래서 선택적 공부가 아닌 꼼꼼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증명 좋아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이 학생이에요. 증명 좋아하고 증명 무조건 내고 그리고 자작 문제 내고 전형적으로 해서 꼼꼼한 그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중학교부터 고1까지 예를 들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방구석 전문가들이 돼요. 이건 안 나와. 이건 나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학생들이 출제자가 아니라 얘가 출제자다. 절대로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 자기는 최상위권이 목표가 아니다. 그런 분들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정해야 될 문제들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